안녕하세요. 타임줄 가진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더블 이슈 중에서 기후 관련 특집 커버 기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last call, 마지막 전화 또는 마지막 그 외침 뭐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는데 지금 COP 당사자 회의가 지금 영국 그 스코틀랜드 아래에 있는 글래스고인가요? 거기서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모였고 이 기사를 좀 다룰 건데 여기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기사 중에 짧은 기사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동물들에게 인격을 부여한다라는 그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후 관련 그러면 항상 생각나는 게 동물권이죠. 지금 현재 동물들이 이렇게 사육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기후 지금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닭장에서 알을 낳고 그 다음에 소가 이렇게 좁은 곳에서 사육되고 과연 그렇다면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동물들을 과연 꼭 먹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물음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동물도 생명으로서 고통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런 개념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통과된다면 이제 새로운 동물들에게도 인격처럼 그런 권리를 이제 인간의 권리처럼 그런 걸 준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동물권, 즉 고통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개념을 적용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물권의 개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거죠. 지금 공장식 축산, 기후변화가 관계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중 15%가 이 축산업에서 발생한다. 심지어는 이 축산업이요, 전 세계 교통수단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다는 거잖아요. 이 가축의 트림, 방귀, 배설물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특히 이번에 캅25에서 캅26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 영국 글래스고의 그런 기후 관련 당사자 협의회에서도 이 메탄가스를 뭐 규제하자 이런 법안이 이런 걸 제안했잖아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 메탄가스가 굉장히 온실 효과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에서 나오는 메탄가스와 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보다도 각각 23배, 300배 더 강력히 온실 효과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공장식 축산이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토마토 1kg에 물을 214리터가 드는데 약 72배, 소고기 1kg을 만드는데 물 15,500리터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자원 고갈의 문제도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림을 파괴하게 하죠. 이 소를 먹이려면 콩을 재배해야 되니까 이런 산림을 파괴해서 거기다가 이제 콩을 또 키워야 되니까 이 사료를 이제 재배하기 위해서 산림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존 산림의 70%가 목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병아리가 한 달도 안 돼서 몸집을 불려 도살한다는 문제. 그래서 원래는 닭이 자연 수명이 30살까지 사는데 한 달도 못 돼서 이제 6개월 되는 거고. 또 이제 이렇게 A4 용지 반 정도 사이즈에서 평생 알만 낳고 죽어야 된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기사는 이제 콜롬비아의 마약 왕이죠. 마약 왕인 하마를 중성화 수술을 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I was terrified. The better란 것은 이제 veterinarian, 즉 수의사가 되겠죠. 이 수의사가 sterilizing, 즉 중성화했다는 거예요, 중성화. 자, 스테릴라이즈 하면 소독하다라는 뜻이 있고 피임 수술을 하다. 그래서 중성화 수술을 하다. 우리가 이제 애완견을 또는 고양이를 키울 때 스테릴라이즈를 하죠. 중성화 수술, 생식 불능. 그래서 스테릴러티 하면은 이제 인퍼틸러티. 퍼틸러티가 생산 가능한 인이 반대의 접두사예요. 그래서 인퍼틸러티 하면은 뭐다? 생식 불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블로 에스코바라고 해가지고 이 코케인 히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 마약 왕 시절에 그러니까 1993년 에스코바르가 경찰에 사살된 후 그의 동물들은 동물원으로 옮겨지거나 죽었지만 하마, 암컷 3마리와 수컷 1마리는 그대로 야생에 남겨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콜롬비아의 마약 왕이었던 그 마약 왕이 하마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마약 왕이 제거되면서 이 그 암컷 3마리와 수컷 1마리가 야생에 남겨졌는데 이 하마가 어마어마하게 번성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생에 남겨지면 이제 생태계가 교란되니까
지금 의사들이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실리고 있네요. The progeny of animal. 자, progeny란 말은 offspring, 자녀란 뜻이에요. 동물들의 자녀가 brought illegally, 불법적으로 콜롬비아에 가졌고, kept in the drug lord private zoo. 그러니까 마약 왕의 개인 동물원에 keep, 사육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의 그 자손들이 지금 must be put on birth control. 즉, 산하 제한, 그러니까 birth, 탄생의 통제에 그런 것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동물원에 이제 이 파블로 에스코바라는 동물원이 4명의 그 일리걸리, 불법적으로 수입된 이 히포, 하마가 지금 도살의 위기에 처했다. 도살이 아니고 피임 수술이죠. 피임 수술. 그런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지금 코케인, 히포라고 하는 거예요. 콜롬비아 하면 유명한 마약의 루트의 그런 본거지였잖아요. 그래서 마약 왕의 그런 미국 드라마도 많죠. 네, 그래서 마약 왕. 마르코스죠. 마르코스라는 그 미드도 있죠. 자, 그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게. 자, 애니멀 인스팅트죠. 동물의 그런 본능, 네이처입니다. 자, 10월 15일 날 페더럴 저지, 연방 판사는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The descendant of hippo. 그러니까 히포의 그런 descendant, 후손들이죠. smuggle into. 스머글이란 말은 이제 불법으로 밀매하는 것이죠. 콜롬비아로 이제 밀매가 된 거예요. by 누구에 의해서? 드러그 킹핀. 원래 킹핀은 볼링 용어죠. 볼링에서 보면 앞에 푹 튀어나온 거 있죠. 볼링. 그 볼링에 쭉 그 앞에 첼 앞에 걸 누르면 맞히면 다 넘어지는 그 볼링. 첼 앞에 있는 그 핀을 킹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약의 왕이다 이런 말도 해요. 그래서 마약 왕이었던 파블로 에스코바에 그 의해서 콜롬비아로 이제 이 하마가 불법으로 이제 아까 4마리가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Have the legal right of people. 그래서 사람의 권리, 사람이라는 합법적 권리를 갖게 되었다. The first ruling of its kind in the United States. 그래서 미국에서 이 종류에 대해서 그 판결, 첫 번째 판결은 더 more creature in court. 법원에서는 이제 더 많은 어떤 생명체로서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동물의 어떤 동물권, 그것을 이제 인정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의 비공식적인 마스코트가 된 데다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서 자유롭지 않은 하마를 살처분한다는 것은 상당한 논란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도에 농가에 침입한 하마 한 마리를 사살한 것을 놓고 동물단체가 이제 거세게 반발한 바가 있다는 거고, 현재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중성화 시술도 진행 중이지만 이 거구의 하마를 유인해서 마취하고 이 두꺼운 피부를 절개한 후에 생식기관을 찾아서 중성화 수술하는 거 돈도 많이 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국은 대안으로 이제 화학적 거세를 추진하기 위해 돼지 등에 쓰이는 미국산 화학 제품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2021년 타임 11월 8일에서 15일자 기사에 나와 있는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 기사예요. 자, 하마의 그런 자연적으로 엄청나게 번졌는데 이걸 이제 통제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자, 두 번째 기사는요, 이제 오랑우탕이 되겠죠. 오랑우탕. 자, 이음절의 강세가 있어요. 오랑우탕. 자, 오랑우탕인 산드라의 이야기네요. 산드라는 그랜트, 퍼슨후드, 인간의 어떤 그 퍼렌트후드니까 인간성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set into, 정착했다는 거죠. 새로운 플로리다 그 홈, 고향의 집에. 자, 판사의 그 랜드마크, 아주 기념비적인 판결이 있었어요. 2015년도에 뭐라고 했냐면 declare, 선언했다는 거야. 이 오랑우탕 산드라가 who was born in Germany,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25년간을 아르헨티나에서 보냈는데 이것이 non-human person이다. 그래서 이런 선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동물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데 이제 가보니까요, 이런 동물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오랑우탕이 충분히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놓거든요. 이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성 있는 인간으로서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자, 오랑우탕의 이야기인데요. 자, 오랑우탕. 자, 2015년에 아르헨티나의 판사가 그랜트, 허가했다. 주었다는 거죠. 리걸 퍼슨후드를, 법적인 그 인간성을 투 산드라에게. 산드라는 누구냐면요, 하이브리드 종인가 봐요. 즉 혼합이죠, 혼합. 보르네오와
수마트라 종에서만이 오랑우탕이 산다고 그래요. 이 두 지역의 종을 합친 거네. 근데 얘는 had lived 살았다는 거죠. in the 부에노스 아이레스 주에서.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살았다는 거지. 20년 동안을. for 2decade니까. 자, at the judge direction. 자, 판사의 방향에 있어서 산드라는 그래서 move to a sanctuary. sanctuary라는 것은 서식지, 안전한 지역을 말해요. refuge라고 하죠. refugee. 2019년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런 뜻인데 더 찾아보니까 이 플로리다 유인원 센터는 21마리의 이미 오랑우탕이 있대요. 그리고 31마리의 침팬지가 사는 보호구역인데 이곳으로 이제 플로리다로 오게 된 것이죠. 비록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는 야생은 아니지만 원래 머물던 부에노스 아이레스 동물원보다도 훨씬 넓은 공간, 자유롭게 이동하고 그게 이 어떤 동물권을 주는 것이죠. 또 다른 동물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AP통신이 설명했다. 자, 독일 동물원에서 태어난 그는 8살 때 아르헨티나로 보내져서 부에노스 아이레스 동물원에 농구장만한 그 콘크리트 위에 갇혀 지냈다. 동물원 전체에 오랑우탕은 산드라 혼자였기 때문에 가족도 친구도 없었다. 동물단체들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홀로 생활하는 산드라를 대신해 소송을 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법원은 2014년 이 산드라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권리를 비롯해 인간이 누리는 권리의 일부를 누려야 된다라고 판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념비적인 판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non-human person이라고 규정했다. 즉 비인간 인격체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동물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사적으로 동물권을 인정받는 거예요. 지금. 자, 세 번째는 이제 범고래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똑똑한 동물이죠. 참돌고래과인데 이 오르카라는 이 범고래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극지방에서 열대지방에 이르기까지 널리 발견되는 이빨고래이다. 영화 프리윌리 1, 2, 3가 있었죠. 그 영화 프리윌리에 나오는 고래로도 유명한 고래. 범고래는 능동적인 포식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상위 포식자입니다. 이 고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오르카의 그 범고래 이름이 이제 틸리쿰인데 이것이 이제 비씬 보여줬었죠. 퍼포밍 수행했다. 뭘? 시월드 인 올란도. 올란도에서 이 바다 월드, 즉 시월드에서 공연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3월 2011년이었죠.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육사가 이 돌고래, 이 범고래를 사육하는 사육사 여자분이 얘가 낚아채가지고 잠수로 해서 질식을 시켜요. 가지고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animal killed the 3 people over the years. 그래서 연속 3명의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죽였죠. 시월드 킬러. 킬러는 infamous 그런 오명이 있다는 거예요. infamous. The killer whale that drowned the 3 people inspired a movement to end captivity. 그래서 이제 이 3명을 이제 drown, 익사시켰다는 거예요. 이 킬러가.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inspired. 어떻게 촉구를 했어? 어떤 느낌을 가지게 했어? 어떤 movement, 움직임을 가졌던 거죠. 어떤 움직임? To end captivity. 그래, captivity. 이렇게 이 애를 이렇게 바다에 자유롭게 뛰어놀아야 되는데 좁은 곳에다가 가두고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captivity, 이런 포획을 end, 종식시키는 어떤 조치를 하도록 영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올란도에서 이제 금요일 날 죽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 범고래 이야기를 한번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애니멀 라이트 그룹이죠. 동물 단체입니다. 동물권 단체. 동물권 단체 이름이 이제 People for the Ethical, 윤리적인 것을 위한 사람들이죠. 트리트먼트, 치료 또는 대우, 처우, 애니멀, 동물의 윤리적인 대우에 대한 것을 하는 사람들, 즉 동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동물권. 그 약자가 이제 피터인데 이 피터에 있는 그 동물권 그룹은 수는 이제 고소했다는 거죠. 시월드를 2011년에 뭐라고 주장하면서 그 5마리의 캡처드 오르카, 즉 5마리의 포획된 그 범고래들이 틸리쿰을 포함해서 얘는 이제 킬러로 알려졌잖아요. 얘는 이제 featured in the documentary 블랙피쉬. 블랙피쉬라는 영화에서 다큐멘터리에서도 등장한 주인공으로 등장한 애가 이제 틸리쿰인데 얘를 포함해서 5마리가 있었는데 얘들은 deserved 뭐뭐 할 것을 누려도 된다는 거죠. protection 보호를 받아야 누릴 수가 있다.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자, under 뭐 아래서 자 13번째의 amendment ban은 금지잖아요. slavery 노예죠. 이렇게 노예처럼 꽉 가두고 있는 이것을 금지하는
13번째 수정헌법. 어멘드먼트는 수정헌법이라는 뜻이에요. 어멘드가 원래 고치다 뜻이니까 수정헌법 아래에서 보호를 받을 만하다라고 그 판사가 아니 판사가 아니고 그 동물권체에서 이제 이 시월드를 고소했다는 거죠.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렇지만 이제 2013년도에 어떤 저지 판사가 판결을 했어요. 데디아라고 뭐라고? The law did not apply. 그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사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범고래는 인간권, 아까 말한 동물권 그것이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살해를 시킨 거죠. 살해가 된 거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세계를 바꾼 살인고래 틸리쿰 사망 이런 기사가 지금 떠 있었죠. 얘는 이제 3살 때 포획돼가지고 33년간 수족관 생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로 사육사를 죽이게 됐다. 이 여자죠. 이 여자를 죽이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 2011년도. 조련사를 공격하고 학교하고 인명사고 3건 연루. 돌고래쇼가 비윤리성 전 세계의 폭로. 동물단체에서는 죽어서야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라고 애도를 했다. 이 돌고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en fight to keep Arctic parks as pe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아크틱 하면은 북극이잖아요. 그러니까 북극에 있는 여우, 즉 북극 여우를 pet, 애완동물로서 keep,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파이트죠. 우리 인간들이 지금 파이트, 싸우고 있다.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 우리가 뭐 개나 고양이 정도 키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북극곰을 키운다는 거예요. 집에서.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지금. 이런 논란이에요, 지금. 자, 왜 그러냐면 한번 볼까요? 자, 에스텍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죠. 지금 in this matter.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쟁,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뭐냐면 법적인 데포니션이에요. of a pet. 그렇죠. 애완동물을 어떻게 그 개념을 적응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법적인 적응. 자, 그래서 아이슬란드 법에 따르면 is illegal to own a wild animal as a pet. 자, 아이슬란드 법에서는요, 동물, 이런 와일드 야생동물을 펫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래요. 앙구스트라는 사람은 컨텐츠 주장하기를 This does not apply to 구스티 주니어. 지금 이 여우가 구스티 주니어인가 봐요.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라고 주장했다. 컨텐츠. 왜냐하면 그가 키웠다는 거예요. 팍스를. very young age. 그러니까 매우 젊은 어린 나이부터 키웠고 지금 이 시점에서 arguably too old to be returned to the wild. 너무나 나이가 먹어서 그 야생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the letter of the law, 그 법의 그 편지에서는 define, 정의를 내리기를 동물, 그 pet, 그 애완동물이라는 것은 도그라든지 캣이라든지 다른 vertebrate, 척추동물에 있는 다른 척추동물들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여우는 indeed 정말 vertebrate, 척추동물이잖아요, 얘도. 그래서 법은 말하기를 cover arctic parks, 논쟁을 좀 하고 있지만 아크틱 팍스도 지금 포함을 한다는 거죠. 커버. 그러니까 애완동물로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 랩타일은 어때요? 랩타일. 랩타일은 어때요? 또한 버터브레이트. 얘도 버터브레이트죠. 예를 들면 그 랩타일. 그러니까 they are expressly forbidden as pet in Iceland. 근데 아이슬란드에서는 이 랩타일, 파충류 같은 것들은 이제 페트로서 금지가 된다. 명백히. This is however because reptiles are considered invasive species. 근데 또 이 reptile은 어때요? invasive, 어떤 침투적인, 파괴적인 그런 종들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크틱 팍스는요, 사실상 아이슬란드의 유일한 네이티브 랜드 애니멀이다. 북극에 사니까. 자, 이런 모든 경우를 한번 고려해 본다면, 아구스트 세이 말하기를 he is ready to take the matter to court.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법정으로 가지고 갈 준비가 되어 있다. 만약에 경찰이 선택을 해서 pursue the case, 이 사건을 추궁한다면 법정에서 한번 다퉈보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면 한국에서도 이 북극 그 반려견, 북극 여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얘들이 아파트에서 키운다고 하면 얘들 막 굴도 파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습성이 있는 애들인데 툰드라 지대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한국 그 도시 한강 잔디 공원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반려인에게 돌아간 북극 여우는 행복할까? 이런 기사가 또 있었어요. 그죠? 이걸 보면서 이제 생각나는 것이 그 유명한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2013년도 영화였죠?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 제가 좀 좋아했던 영화인데, 그 북극에 관련된 아이슬란드를 가는 또 장면도 나오고, 여기에 보시면 그 포토그래퍼가 나와요. 쇼 오코넬, 이 사람이었죠. 이분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히말라야로 가죠. 근데 딱 한 장 찍고 와요. 이 눈표 보면 곧 사라지고 남은 것은 사진 한 장을 이제 건져오는데, 이 사진이죠, 이 사진. 그걸 찍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인간과 야생동물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선은 딱 거기까지죠. 예. 그래서 이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관심을 바라지 않는다. The beautiful thing don't ask for attention. 이런 말을 해요, 영화에서. 이 장면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선을 지킨다는 거. 이게 가장 멋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 순간 보고 끝나야지 이걸 이렇게 애완동물처럼 갖고 있는다는 것이 과연 이 북극 여우가 행복하냐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아름다운 것은 관심을 바라지 않는다. 멋있는 말. 자, 거기에 관련된 내용 보시면. 자, 아크틱 박시스죠. 북극 여우죠. 자, 아이슬란딕 폴리스 경찰은 레이드, 급습했다는 거죠. 어떤 집을, 어떤 집. A man allegedly 뭐라고 하더라. Raising an Arctic Fox죠. He had named Gusti Jr.라고 이름 붙였던 이 북극 여우를 기르고 있는 사람을, 남자를 집을 급습한 거예요. 레이드. 반면 그 컨트리로, 근데 그 아이슬란드 법은 어떻게 했다고 써? ban, 금지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뭐란 것으로부터. owing wild animal, 야생동물 키우는 거 금지야. 근데 이 구스티스 오너인 이 사람은 주장하기를 그의 팍스가 should not be classified in that way. 그 방법으로, 즉 그 법으로는 분류가 되지 않는다. 왜? 어렸을 때부터 키웠으니까 애완견이 아니냐, 애완동물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애완동물의 개념을, 규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제 법정에서 다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네이처, 자연의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를, 이슈가 됐던 몇 가지 사항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